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요새 정치권의 화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둘 다 야당 관련 얘기입니다. 하나는 리베이트 의혹, 또 하나는 서영교 논란. 딱 두 가지인데요. 자, 저희가 오늘 차례대로 정말 냉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훈 박사님,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새벽부터 힘드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말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출두할 때는 당당히 가서 딱 기자들한테 얘기 쫙 하다가 오늘은 연문으로 들어갔답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어느 정도는 지금 감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왕주현 사무부총장 선에서 이게 끝날지 아니면 이제 그 윗선 어느 정도까지 갈지가 이제 최대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박선숙 사무총장 정도까지는 법적 처리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이 말이죠. 예,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은 국민의 당 차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실은 그게 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황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박선숙 사무총장 검찰에 출두하는 걸 보는데 그 기자분들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한테 리베이트 받으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검찰에 누가 나가는데 예, 제가 받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 기자들은요. 예. 좀 스트레이트하게 말씀하면 그래야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거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받았다고 대답은 안 하지만 그때 나오는 발언 내용이라든지 혹은 인터네이션 이런 걸 봤을 때 또 많은 걸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마구 정신없게 물어보면은요 또 실수가 나옵니다. 이제 그 실수를 하나 체크 잘하면은 그게 또 특종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실수를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건에 계속 추적을 해갖고 그 말이 뭘 함의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때 특종을 잡죠. 일반 사람은 그 특종될 만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모르고 있으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면 정신없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실은 그 모든 질문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요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 회장 네. 그 출두할 때도 마이크 들이대면서 그 분식회계 하셨죠? 뭐 이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분식회계 가지고 사실은 그거 자꾸 연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러니까 다그치듯이 이제 이러진 않을 질문을 거예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을 이제 예. 기자들 우선 질문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표정들을 사실은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죄를 지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나름 그 속된 말로 좀 간을 보는 그런 또 게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의외로 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어떨 때가 고통스럽냐면요. 저럴 때도 있지만 그 마라토너 그 42.195를 뛰어와갖고 거의 쓰러지는데 갔다가 대고 또 마이크들이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럴 때 보면 좀 뭐 저희들도 힘든데요. 또 그게 직업이고요. 예. 또 얘기가 또 빗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그림 얘기도 나왔지만 운동선수들 중에 카메라 기자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뭐냐면요. 골 넣은 다음에 꼭 카메라 앞에서 쓰러져주는 선수. 이런 저희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또 실력은 좋은데 이제 이 매스미디어를 이용 못하는 선수들이 보면 꼭 반대 가서 쓰러지는 선수죠. 이러면은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크게 실어주려고 해도 실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아니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박선숙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오늘 출두할 때 보니까 아니 이거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또 박선숙 의원이야 뭐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지금 검찰 수사? 그러니까 지금 그 왕주현 사무부총장한테 적용한 혐의가 4가지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예. 또 그 사기죄, 예. 그리고 또 뭐죠 한 가지? 범죄수익은닉죄. 범죄수익은닉죄 이 4가지 지금 적용을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 모든 것에 사실 허브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행도 하고 아마 이 본인도 제안도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안들 또 윗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또 구체화하는 작업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 쪽에서도 제일 먼저 부른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혐의는 거의 다 확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증거도 상당히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는 아마 대부분이 그 중앙선관위 쪽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박주선 사무총장이 개입을 했는가, 그 예. 개입도 그 확인이 지금 오늘 그 최고의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잖아요. 검찰이 부를 때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이 누군가 특히나 연예인이나 지금처럼 정치계의 중요한 인물을 소환할 때 뭔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오히려 검찰이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저 사람 이제 기소할 만하다라고 하면 부르고 특히나 이제 무게감 있는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부르면서 앞으로 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뭐 공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행동 대장격의 좀 말단인 거고 김선숙 의원은 배후에서 굉장히 박선숙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인물들부터 하고 가장 지위가 높고 배후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마지막에 부르는 겁니다. 이게요. 예. 범행 자체가 이 수사관들이 보면 이 범행 자체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혼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공범이 있다는 얘기고요. 뭐 절도 다만- 이런 거 아니면 다 혼자서 힘들죠. 예, 이게 아 요새 불가능- 드라마 보니까 사기도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날라오던데. 예. 예, 그러니까 공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입 정도의 차이만 확인할 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사기죄도 지금 적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기죄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 전 드라마 얘기한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개인이 했다라고 지금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 쪽에 추정하는 것 같고요.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 일부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왕주현 사무부총장조차도 이거는 좀 실행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아하.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로 봐서 예.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새요 안철수 대표는 출근하면 하는 일이 사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이 세 번째가 네 번째일 거래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세져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무릎 꿇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보십니까? 있으면 이제 무릎 꿇고 머리 삭발도 하시고 뭔가 네. 울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새 정치를 한다, 크린 정당의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리베이트 사건이 커졌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명을 한다고 해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선숙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 같은 당사자는 결국에는 면담이나 소환도 안 해보고 그냥 셀프 뭐 해명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든 여론을 환기해보려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대목이 결정적으로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나온 반응이 뭐였습니까? 사실이 아닌 거로 보고받았다. 예. 란 말이에요. 지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수가 지금 사실로 좀 규명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검찰 예. 수사 과정에서. 자, 그래서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이번에 제대로 못했다. 대표란 분이.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는 이유가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건 이후에 그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불을 끄는 능력을 보니 이거 영 좀 우려스럽다. 이 사람들이 과연 집권을 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거에 지금 사실은 불을 네. 꺼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진화에 실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면피성 사과로는 절대 이 불을 못 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아마 좀 있으면 또 사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그때 또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